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광객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국가였는데요. 올해 초 대대적인 방역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작년 11월경 저희 레드버티컬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수혜를 볼 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201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9년 약 40조 원에 육박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32.8조 원까지 하락하였죠. 이후 매년 8%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022년에 37.5조 원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전부 다 해제가 되었죠. 이 때문에 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문화 행사들이 다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소비 증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 19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 활동 관련 소비액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은행이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218개의 품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용카드 결제액 중에서 대면 활동 비중이 26.9%로 전분기, 그러니까 전년 4분기 대비 3.3%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그리고 이 미용과 같은 외모 관련 카드 결제액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고요. 또 G마켓이 올해 3월 19일부터 28일까지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화장품, 선크림 등의 야외 활동 뷰티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월 10만 명도 되지 않았었던 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월 50만 명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최근 1분기 동안에는 본격적인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월 80만 명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유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광객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국가였는데요. 올해 초 대대적인 방역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올해 3월에 19만 명이 방한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근방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에는 골든위크라는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대형 여행사 IHS에 따르면 이 골든위크 동안에 일본인들의 인기 해외 관광지로 서울이 1위, 부산이 5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인 관광객 수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겠죠.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월 48만 명이 찾는 큰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한 1월, 2월 동안에 한국에서 중국인 상대로 관광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서 제로 코로나를 폐지했음에도 이 관광객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7만 명 가까이 방한을 하였는데 아직 이전 수치인 48만 명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조만간 중국에 노동절이라는 연휴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의 출국 목적지로 서울이 3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가 된다면 화장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관광을 마치고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상품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여러 상품군 중에 화장품 선호 비중이 75.8%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 또한 32.4%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화장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은 실내외 마스크 해제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산업이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다음은 수출입 무역 통계에서 확인한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요. 원래 50%에 육박하던 중국 수출액 비중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30%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한 것일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화장품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 소비자군이 젊은 층인 19에서 35세 여성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소비층은 70년대, 80년대생보다 외모에 관심이 있고 뷰티와 관련된 소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젊은 층이 그러하듯이 중국의 젊은 층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사용 후기를 찾아보면서 가성비를 비교하고 성분과 효능을 찾아보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그저 맹목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시장 환경이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 회사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 소비층은 애국 소비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 이런 애국 소비를 거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거차후 화장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소비와 거차 운동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같은 고가의 한국 화장품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고요. 이 빈자리를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차지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 또한 기반이 약한 중저가 브랜드들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에서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중 화장품 수출액이 감소하던 시기에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대형 브랜드 회사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매출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화장품 시장은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소개드렸었던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화장품 OEM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OEM 사업이란 생산 설비가 없는 화장품 브랜드를 대신하여 화장품을 생산해주는 위탁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생 중저가 브랜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화장품 OEM 사업에 고객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신생 중저가 브랜드들은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현재 중국 시장이 화장품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화장품 OEM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차후 운동으로 중국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중국 화장품 브랜드는 결국 화장품 OEM 업체에게 생산을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차 운동에 화장품 OEM 업체가 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들은 중국 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소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다음은 화장품 OEM 업체가 중국에 설립한 법인이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OEM 업체 중국 법인 매출과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인들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쌓인 2,00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저축액이 이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중국의 법인이 있는 이 화장품 OEM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록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경제적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을 손절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힘든 상황에 대중무역 적자까지 계속된다면 향후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큰 전환기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이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